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춥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죠.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깁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손발이 꽁꽁 얼고 감기라도 걸리면 한 달은 고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00년 전 허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잘 나야 1년이 건강하다는 것을요. 겨울에 몸을 잘 관리하면 봄, 여름, 가을이 편하고 겨울에 몸을 함부로 하면 이듬해 내내 병치레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동의보감을 펼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겨울은 폐장, 즉 닫아서 저장하는 계절이다. 만물이 생기를 감추고 안으로 숨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안으로 간직해야 한다. 겨울을 잘못 나면 봄에 병이 생긴다. 오늘은 허준이 기록한 겨울 양생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실제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번 겨울을 건강하게 나는 법,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선조 42년, 1609년 겨울입니다. 당시 69세였던 허준에게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겨울만 되면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리고 소변도 자주 마렵습니다. 왜 겨울만 되면 이럴까요? 허준이 맥을 짚어보고 답했습니다. 겨울은 신장의 계절입니다. 신장은 허리와 무릎을 주관하고 대소변을 관장합니다. 추운 날씨에 신장이 약해져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특히 신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40편을 보면 겨울에 대한 기록이 자세합니다. 겨울 석 달을 폐장이라 한다.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진다. 양기를 흔들지 말라.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라. 반드시 해가 뜬 후에 일어나야 한다. 뜻을 숨은 듯이 하고 마치 이미 얻은 것처럼 만족하라. 추위를 피하고 따뜻함을 구하되 피부를 열어 땀을 흘리지 마라. 이것이 겨울의 기운에 응하는 양장지도, 즉 저장하는 방법이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쯤 해가 떠서 날이 밝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자 숙종대왕께서 늦게 조회를 여셨다. 어이가 아뢰길 겨울에는 해가 뜬 후에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다 하였다. 일찍 일어나 찬 기운을 쏘이면 신장이 상한다 하였다. 왜 겨울에는 늦게 일어나야 할까요? 허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벽에 찬 기운이 가장 독하다. 이때 일어나 활동하면 한기가 몸속 깊이 들어가 신장을 상한다. 해가 떠서 조금 따뜻해진 후에 일어나야 안전하다. 겨울 건강관리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따뜻하게 지내기. 둘째, 땀 흘리지 않기. 셋째, 기운 보존하기.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겨울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온입니다. 허준은 특히 3곳을 따뜻하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배, 허리, 발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면 비장과 위장이 편안하다. 배가 차면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한다. 허리를 따뜻하게 하면 신장이 튼튼하다. 허리가 차면 요통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없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이 따뜻하다. 발이 차면 온몸이 차갑고 감기에 걸린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자 허준이 대궐의 궁녀들에게 배와 허리에 두툼한 속옷을 입으라 가르쳤다. 또한 잠잘 때 발에 버선을 신고 자라 하였다. 이렇게 한 궁녀들은 겨울을 건강하게 났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허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겨울옷은 두껍게 입되 너무 무겁지 않게 입어라. 무거우면 기운이 눌린다. 여러 벌을 겹쳐 입는 것이 한 벌 두껍게 입는 것보다 낫다. 공기층이 생겨 더 따뜻하다. 제중신편을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노인이 겨울에 두꺼운 속옷 한 벌만 입고 다녔다.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고 땀은 나는데 추웠다. 의원이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라 했다. 그대로 했더니 가볍고 따뜻했다. 특히 머리와 목 보온이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머리는 양기가 모이는 곳이다. 찬바람을 맞으면 양기가 달아난다.
겨울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모자를 써라. 목도 따뜻하게 감싸라. 목으로 한기가 들어가면 감기에 걸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림 차료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선비가 겨울에 풍류를 즐긴답시고 모자를 벗고 눈속을 거닐었다. 다음 날 두통이 심하고 열이 났다. 의원이 머리로 한기가 들어간 것이라 하며 겨울에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큰 병이 생긴다고 경고했다. 실내 온도도 중요합니다. 허주는 말합니다. 방안을 너무 덥게 하지 마라. 적당히 따뜻한 것이 좋다. 너무 더우면 땀이 나고 땀이 나면 기운이 빠진다. 또한 더운 방에서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 찬 기운에 상한다.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대왕께서 겨울에도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말라 하셨다. 적당히 따뜻한 것이 건강에 좋다 하셨다. 어이도 이에 동의하며 너무 더운 곳에 있으면 양기가 손상된다 하였다. 이제 겨울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주는 겨울 음식의 원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어라. 하지만 너무 뜨거운 음식은 피하라. 적당히 따뜻한 것이 좋다. 동의보감에는 겨울에는 짠맛을 줄이고 쓴맛을 늘려라. 신장은 짠맛을 좋아하지만 겨울에는 신장이 이미 왕성하므로 너무 보하면 안 된다. 쓴맛은 심장을 보하니 겨울에 먹으면 좋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겨울에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은 음식입니다.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입니다. 허주는 말합니다. 검은색은 신장으로 들어간다. 검은 음식을 먹으면 신장이 튼튼해진다. 겨울에는 검은 콩죽이나 검은 깨죽을 자주 먹으면 좋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겨울이 되면 대궐에서 검은 콩죽을 올렸다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왕과 왕비가 겨울 건강을 위해 검은 콩죽을 드신 것입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밤, 호두, 잣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밤은 신장을 보호하고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한다. 호두는 폐와 신장을 함께 보호한다. 잣은 기운을 북돋고 오래 살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중신편을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겨울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었다. 의원이 매일 밤 10개씩 먹으라 했다. 석 달을 그리했더니 허리와 무릎이 튼튼해졌다. 셋째, 뿌리 채소입니다. 무, 당근, 연근, 우엉입니다. 허주는 말합니다. 겨울 뿌리 채소는 땅속 깊이 박혀 찬 기운을 이긴 것들이다. 이것을 먹으면 우리 몸도 추위를 이기는 힘이 생긴다. 의림 차료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겨울에 물을 삶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기침이 멈춘다. 특히 무청을 말려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 넷째, 따뜻한 국물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겨울에는 뜨거운 국을 자주 먹어라. 국물이 오장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돋운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겨울에 무엇을 먹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겨울에는 묵국, 콩나물국, 미역국을 많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김장김치와 된장찌개가 겨울 음식의 핵심이었습니다. 허주는 김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김치는 겨울의 명약이다. 배추와 무가 소화를 돕고 마늘과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며 젓갈이 기운을 보한다. 겨울에 김치를 먹으면 감기를 예방한다. 이제 겨울에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가운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겨울에 찬 것을 먹으면 비장과 위장이 상한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과일도 차가우니 적게 먹으라고 경고합니다. 둘째, 날음식입니다. 허주는 말합니다. 겨울에는 익혀 먹어라. 날 것은 소화가 어렵고 몸을 차게 한다. 특히 생선에는 겨울에 좋지 않다. 셋째, 술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겨울에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술은 잠깐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곧 차가워진다. 땀구멍을 열어 한기가 들어오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대신이 겨울에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 하다 쓰러졌다. 어이가 술로 땀구멍이 열려 한기가 들어간 것이라 하였다. 겨울 음주를 경계하라 아래였다. 겨울에는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허주는 겨울 운동의 원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겨울에는 심하게 움직이지 마라.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양기가 빠져나간다. 천천히 가볍게 움직여라. 동의보감에는 겨울에는 산책을 짧게 하라. 해가 뜬 후 따뜻한 시간에 집 근처를 천천히 걸어라. 100걸음만 걸어도 좋다. 몸이 조금 따뜻해지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중신편을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겨울에도 새벽 등산을 고집했다. 어느 날 산에서 쓰러졌다. 의원이 겨울 새벽에 찬 기운이 심장을 상하게 한 것이라 하였다. 겨울에는 해가 뜸 후 가볍게 걷는 것이 최선이라 가르쳤다. 실내 운동은 어떨까요? 허주는 이렇게 권합니다. 겨울에는 실내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라. 팔다리를 천천히 펴고 허리를 돌리고 목을 좌우로 움직여라. 이것만 해도 기혈순환에 도움이 된다. 의림처류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선비가 겨울에 방 안에서 팔다리 운동을 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사지를 쭉쭉 펴고 허리를 좌우로 돌렸다. 덕분에 겨울에도 몸이 가볍고 건강했다.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욕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겨울에는 자주 목욕하지 마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양기가 손상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목욕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허주는 말합니다. 목욕 후 곧바로 찬 곳에 나가지 마라. 땀구멍이 열려 있을 때 찬 기운을 쐬면 큰 병이 생깁니다. 목욕 후 방에서 충분히 땀을 식힌 옷을 입어라. 조서망조실록 중종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겨울에 한 대신이 목욕 후 바로 밖으로 나갔다가 중풍에 걸렸다. 어이가 겨울 목욕 후 찬 기운을 쐬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겨울 낮잠은 어떨까요? 허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에는 낮잠을 자도 좋다. 하지만 30분을 넘기지 마라. 오래 자면 기운이 처지고 밤에 잠이 안 온다. 이제 겨울에 조심해야 할 병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기입니다. 겨울 감기는 여름 감기보다 오래 갑니다. 동의보감에는 겨울 감기는 한사, 즉 찬 기운이 들어온 것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땀을 내면 낫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허준의 감기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차를 뜨겁게 마셔라. 생강 4-5쪽에 대추 3개를 넣고 끓인 물을 마시면 좋다. 팥뿌리를 넣어도 좋다. 뜨겁게 마시고 이불을 덮고 땀을 내라. 제중신편을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부인이 겨울 감기로 고생했다. 의원이 생강대추차를 하루 3번 마시게 하고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쉬게 했다. 이틀 만에 땀이 나며 감기가 나았다. 둘째, 관절염입니다. 겨울에는 무릎과 허리가 특히 아픕니다. 허주는 말합니다. 한기가 관절에 들어가면 통증이 생긴다. 관절을 따뜻하게 하고 찜질을 하라. 동의보감에는 따뜻한 팥주머니나 소금 주머니로 아픈 곳을 찜질하라. 하루 2-3번, 한 번에 30분씩 하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림처류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겨울마다 무릎이 아팠다. 의원이 따뜻한 소금 주머니로 무릎을 찜질하라 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더니 통증이 많이 줄었다. 셋째, 동상입니다. 손발이나 귀가 얼어서 붓고 아픈 것입니다. 허주는 경고합니다. 동상은 한 번 생기면 매년 재발한다. 예방이 최선이다. 외출할 때 손발과 귀를 잘 보호하라. 동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동의보감에는 동상 부위를 절대 뜨거운 물에 담그지 마라. 미지근한 물에 천천히 담가 서서히 녹여라. 갑자기 녹이면 더 심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넷째, 건조증입니다.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해 피부가 갈라지고 코가 마릅니다. 허주는 말합니다. 겨울에는 물을 자주 마셔라. 입술에 꿀이나 기름을 발라라. 방 안에 물을 담은 그릇을 놓아 습기를 유지하라.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대궐 방마다 물그릇을 놓았다. 공기가 건조하면 호흡기가 상함으로 습기를 유지한 것이다. 다섯째, 중풍입니다.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겨울에 갑자기 화를 내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뜨거운 목욕 후 찬 곳에 나가면 중풍에 걸린다고 경고합니다. 조서망조실록을 보면 겨울 중풍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한 대신이 겨울에 목욕 후 바로 조회에 나갔다가 쓰러졌다. 한 관리가 한겨울밤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쓰러졌다. 이런 기록들입니다. 중풍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허준은 말합니다. 첫째, 마음을 편안히 하라. 화를 내지 마라. 둘째, 술을 조심하라. 셋째, 갑자기 더운 곳에서 추운 곳으로 나가지 마라. 넷째, 혈압을 관리하라. 여러분, 오늘 겨울 양생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허준이 4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지만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겨울 건강관리 5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배, 허리, 발을 특히 따뜻하게 하십시오. 둘째,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십시오. 해가 뜬 후에 활동하십시오. 셋째, 따뜻한 음식을 드십시오. 검은 콩, 밤, 무, 김치가 좋습니다. 넷째, 가볍게 운동하십시오. 땀 흘리지 않게 천천히 걸으십시오. 다섯째, 감기와 관절염을 조심하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찜질하십시오. 동의보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겨울에 양기를 잘 간직하면 봄에 병이 없다. 겨울을 잘 나는 것이 1년 건강의 기초다. 이번 겨울 허준의 가르침대로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음식 드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이상 건강 역사록이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허준이 남긴 겨울 양생법과 함께 이번 겨울을 건강하게 나십시오. 감사합니다.